야, 이것도 학대 아니냐? 학대라고 쳐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이 작은 화분에서 분갈이를 지금 5에서 6년 차라고 했습니다. 이 분갈이 안 하고 그대로 수년 키우는 게 학대입니까? 빨리 죽이는 게 학대입니까? 손톱 깊이도 안 될 거예요. 흙을 복돋아서 얘도 수년째 요러고 잘 있습니다. 그때 전시회 때 이것도 납작 안 돼서 14년 됐죠. 그 영양제를 여름에 주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질소 성분이 많은 화분, 얘는 거의 새끼 손톱이죠. 새끼 손톱만한 화분에서 세력이 좋다는 거는 한 10cm, 9cm 정도 되는, 약간 대신에 흙을 복돋았죠. 흙을 깊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조금 요만큼은 있는데, 그거보다 벨런 카더라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직접 보여드리잖아요. 요번에도 이씨가 안정적인 범위, 여러분들 왜 흙에도 칼슘 같은 거 넣잖아요. 그런데 그 칼슘이 pH 조정 외에 실제로 잘 흡수가 안 되는 노란색 부분이 요쪽이에요. 뜨거운 땡볕 거치고도 이렇게 탄력 있게 자라는 거 보니까 괜찮습니다. 빨간 거 꽂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코노용을 하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빨간 거 꽂혀 있는 게 2번 배합토고요. 빨간 거 없이 그냥 있는 게 코노용이에요.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줄기 보시면 완전히 고목이죠?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이걸 보세요. 20대잖아, 20대. 생태 와데니움이 요맘때 고온기는 즐기긴 하는데, 그런 산대면 글로 요 이뻐요. 사탕나무. 탕후루라면 탕강하고 돌멩이다, 그거 시부를 보고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거 고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색깔 이쁜 거. 그리고 땡땡이 언니, 목단은 너무 말렸어요. 근데 말리셔도 돼. 우리나라 투구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대신에 이제 분갈이 하시고 손톱보다 더 작은 화분에 어떻게 심어요? 그 영상 있잖아요. 쑤셔 넣어요. 그냥 쑤셔 넣는 거야. 거의 새끼손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여러분들이 얘를 보신 것만 해도 기본 4년 됐죠. 4년 됐죠. 제 기억으로는 한 7, 8년 키운 겁니다. 요 화분에서. 얘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똑같이 2번 배합토에 식재를 했고, 하지만 뿌리 세력이 진짜 좋은 거는 요렇게. 그때도 제가 다행금을 최대로 키워봤잖아요. 그때도 조금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꽃이 막 나오는, 비교하면은 망가졌죠? 어쩔 수 없어요. 꽃이 나오다 보니까 꽃에서 생긴 요 새끼들은 나중에 결론은 컨디션 상태입니다. 애들이 아주 빠방하고 탄력 강도가 9에서 10이고요. 탄력, 얘는 완전히 망치네, 망치. 얘는 아마 제가 새로 분갈이를 해서 사엽지는 게 속도가 느리고, 요것들은 드럼통보다 커요. 드럼통 있잖아요. 왜? 도라무통, 솜사탕 같은 거. 그거 여러분들 뭐 일부러 제거를 하거나 뭐 버리거나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얀색의 곰팡이는, 방성균 형태의 곰팡이는 좋은 균이에요. 좋은 균이에요. 이 안에 좋은 미생물이 많아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카더라가 아니라 제가 데이터 보여드리죠. pH랑 EC랑 유용미생물, 그 다음에 유해 선충까지 실제로 검사해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사용 중에 나온 데이터 값이에요. 현실적으로 저렴하고 효과 좋은 거는 EM 쓰세요. 1년 지나서 그거 솔솔솔 뿌려주시면은 딱 좋습니다. 실용적이게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아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영양 넣지 마세요. 분변토라든가 대비라든가 다른 영양제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사용을 안 하시면 딱 뽀은이네 집 스타일로 딱 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목적은 다른 걸 떠나서 변질이 잘 되지 않는다. 뿌리를 제거를 하고 잘랐을 때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물이 들어가면, 지금 분갈이를 하실 분들은 그냥 심어 놓고 물 주는 텀을 그냥 물 줘도 잘 살던데 99%는 그래요. 실제로 99%는 그런데 그 1%가 내가 진짜 아끼는 식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둥, 25년 7월 21일에 꽃집이 되어가고 있는 뽀은이네 집입니다. 장미가 잘 자리 잡았죠? 저번에 제가 2번 배합토로 장미 심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거는 말려 죽였습니다. 화분에 심은 거 말려 죽였어요. 그거 버려버리고, 이게 안 돼, 물 관리가. 땅바닥에 이렇게 심어 놓은 장미는 아직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는 작은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쓸데없는 짓도 하고 있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겸사겸사 장마도 끝났고 해서 현재 컨디션, 그 다음에 뭐 관리 방법에서 주의사항까지는 아니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방울복랑금 현재 컨디션 상태고요. 두들레아도 물을 거의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비 들이치는데 그때 있던 애들이고요. 이쪽은 거의 비가 많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탈수가 심합니다. 전반적으로 물 끄는 지가 좀 됐어요. 굶겨가면서 키우시는 게 조금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화단에서는 부감용이 싹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제가 요번에는 홀을 만들기 위해서 잘라버렸고요. 두들레아 파키피덤 씨 받으려고 했는데 요거를 이거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네. 잘라버려야 되는데 제가 또 뻘짓하는 거 아닌가, 더 힘들게.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화단에는 본인의 집 애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블랙잭, 얘가 각이 딱딱딱 쓰면은 엄청 멋져요. 요거 옥천 언니야 거 나중에 제가 뽑아서 가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좀 배추됐죠. 뭐 이렇게 키우다 보면 여름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건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그늘을 걷었잖아요. 여기 직강에서 약간 빛이 센 방향, 이쪽이 애들이 조금 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저는 넘어갑니다. 자, 작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도 괜찮죠. 이게 홍조 올라운드에 13,000원짜리에 투구, 요거 벽돌 언니야 건데 제가 이렇게 심을 생각을 못 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어떻게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심어도 깔끔하니 괜찮습니다. 그냥 와인잔에 하나씩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괜찮은데 모아서 심어도 괜찮네요. 가성비 아주 좋은. 이게 투구 애들은 9,000원짜리 우리나라 실생입니다. 사이즈도 괜찮고 일단 강해요. 근데 투구는 조금 물을 줄여가면서 키우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 마우, 대빵이, 엄지손톱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윤석은 그라노비아 흰색 초입니다. 흰색의 촛불, 흰색의 촛불인데 이게 나 지금 뜨거워 비지겠거든. 그 상태예요. 완전히 꽁꽁 싸매고 있는. 재밌죠? 그라노비아입니다. 자, 이쪽은 핑크 장갑 제 거라고 그랬죠? 엄지손톱분의 손톱 참 보시는 분들, 야 이거도 학대 아니냐? 학대인데 학대라고 쳐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이 작은 화분에서 분갈이를 지금 5에서 6년 차라고 했습니다. 이 분갈이 안 하고 그대로 수년 키우는 게 학대입니까? 빨리 죽이는 게 학대입니까? 이렇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요거 2번 배합도 뽀니네 배합도, 뽀니네가 솔직히 오래 했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죽여봤다는 거죠. 잘하는 게 아니라. 피트모스의 비율이 30%가 제일 딱 좋았습니다. 위에서 두상관수 할 때도 키핑장이나 베란다나 그 다음에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통통하고 오래가게 한 30%, 나머지 건더기 70%, 요 배합토 요거 추천드려요. 1번 배합토에다가 건더기를 섞으셔도 되고 그냥 2번 배합토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5년 6년 분갈이 안 한 거예요. 얘가 조금 높다, 화분이 조금 높죠. 근데 전체적으로 분재, 야생화 분재 미니분 거기에 수년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 2년 전에 전시해서 보신 분들 있죠? 그때도 여기 새끼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조금씩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갈이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도 안 하고 있는, 요것도 아시죠? 예전에 라이브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심었던 거, 이 녀석도 엄지손톱 잘 자라고 있습니다. 블루엘프가 사실 난이도가 좀 있죠. 키우다 보면 모르고. 그런데 아주 잘 자라죠. 배합도 쓸만해요. 뽀은이네. 요것도 납작합은 엄지손톱 깊이도 안 될 거예요. 흙을 복돋아서 얘도 수년째 요러고 잘 있습니다. 그때 전시회 때 왔다 갔다가 엎어서 얘는 분갈이 한 지가 3년 정도 된 거네. 3년 차 정도 됐네. 이 납작한 화분에 리틀잼, 요것도 전시회 때 보셨을 거고, 요것도 납작한 데서 14년 됐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키우고 있는 거. 두들레아도 마찬가지로 낮은 분에서 분재 형태로 키우고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다 분재 형태의 화분들입니다. 요거 미니벨금도 여름 소식 들리죠? 야, 나 힘든데 요거는 양분의 이동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연면 시비에도 사실은 큰 효과는 없는데, 그래서 날씨 좋을 때는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노란색 부분에 충분히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 대사활성제나 해조류 그런 걸로 조금씩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영양제를 여름에 주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질소 성분이 많은 거를 일부러 주실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대사량을 좀 회복하고 뿌리 활동을 도와주는 영양제 같은 경우는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완전히 휴면기를 거치는 애들, 잎이 싹 마르는 애들은 제외하고요. 일반적인 에케베리아나 우리가 물을 주면 조금씩 반응하는 애들은 뭔가가 탈수가 심한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뿌리에 이상은 없는 것 같다. 그럴 때는 그 대사활성제 퍼펙트 톱이나 아니면 시중에 판매하는 거 그 해조 추출물 그런 거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흙에다가 뭐 잔뜩 섞었잖아요. 그게 영양제지 뭐야. 흙 속에 잔뜩 알갱이 뭐 잔뜩 집어넣었잖아요. 어차피 물 주면 반응하는 거거든요.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활용하셔도 좋다. 전제 조건은 질소가 많지 않은 것. 야도 보시면 이렇게 들렸죠. 제가 싱크홀이라고 이 상태로 지금 수년을 자라고 있습니다. 세력이 워낙 좋으니까 낮은 화분, 얘는 거의 새끼 손톱이죠. 새끼 손톱만한 화분에서 세력이 좋다는 거는 충분히 양분을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이 노화가 진행이 돼도 얼굴이 크니까 쓰러진 거예요. 못 버티고. 그런 을려심이죠. 얘도 마찬가지. 2번 배합토. 그 배합토에 똑같이 심었습니다. 요거 다 살아남았죠. 그때 언니 아들이 안 말리고 뭐 이렇게 물 나중에 그냥 꾹꾹 커팅해서 물 바로 준 릴리패드죠. 아주 잘 살아있고 요쪽만 뿌리가 지금 살짝 떴나 봐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이브 때 일요일 저녁에 하는 거 그때 오셔서 아무거나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두둥.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름은 까먹었지만 잠깐 이름이 잠깐 맴도네. 잎이 본격적으로 잘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낮은 화분 사이즈에 비해서 상당히 낮죠. 여기 마삭 깔리고 했으니까 이 정도니까 한 10cm 9cm 정도 되는 약간 그 대신에 흙을 복두닫죠. 흙을 깊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조금 요만큼은 있는데 그거보다 밸런스 균형감 연출할 때 밸런스를 좋게 하려고 복도둔 겁니다. 아주 잘 자라고 있죠. 유포르비아 오닌하우스가 0도예요. 겨울에 0도. 0도에서 영하 1, 2도 떨어지거든요. 유포르비아가 추위에 상당히 좀 예민한 편인데 수년째, 10몇 년 됐죠. 얘도 거의 제가 한 15년 정도 데리고 있던 애예요.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그냥 2번 배합토. 여기도 따글따글이 봄에 보셨을 거예요. 요거 왜 시집 안 가고 있냐. 집에서 키우기는 조금 사이즈가 애매하고 제가 택배로 안 보내요. 안 보내서 그냥 샘플만 데리고 있고 대부분 작은 사이즈를 판매하기 때문에 이게 하우스에서 키핑 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얘네 잘 안 데리고 가죠. 이제 똥그리들이 조금 있으면은 알맹이가 이제 녹아서 조금씩 흐느적 할 때예요. 현재는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요게 저기 언니야 건데 그때 제가 집으로 빨리 데려가라고 혹시나 문제 될까봐 너무 잘 자라는데 너무 잘 자라. 얘도 똑같아요. 이게 뽀린의 2번 배합토 수준인데 배합토 소개할 때 보면 새까맣잖아요. 여러분들 양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EC 저희는 카더라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직접 보여드리잖아요. 요번에도 EC가 안정적인 범위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건조가 되면은 요 상태예요. 이번 배합토에는 뭐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개 안 넣었죠. 꼭 필요한 것만 몇 개씩 넣는데 건조가 되면 딱 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건더기 비율은 70%고 그리고 눈엔 안 보이지만 뭐 유용미생물, 유해균을 억제하는 그 유용미생물, 유기물을 분해해서 뿌리까지 잘 전달하게 이동을 시켜주게 만드는 그런 유용미생물하고 그리고 소량의 영양, 그 소량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하긴 한데요. 특정 성분 막 이것저것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다육이 일반 식물에 딱 맞게 그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흙에도 칼슘 같은 거 넣잖아요. 그런데 그 칼슘이 pH 조정 외에 실제로 잘 흡수가 안 되는 성분 은근히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흡수가 되는. 엊그저께 라이브 때도 제가 옆면살포 말씀을 드렸잖아요. 칼슘을. 그때는 뿌리에서 못 올려주니까 우리가 물을 적극적으로 못 주니까 내가 뿌리에 토양에 칼슘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원래 칼슘 자체가 이동도 더딜 뿐 아니라 물을 못 주는 구간이라서 거의 이동이 안 되죠. 그래서 옆면살포 잎에다가 애니비치를 같이 살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는 애니비치를 활용하실 때도 잎과 뿌리에 똑같이 동시에 적셔 주시는 게 좋고 지금은 여름이라서 잎에 직접 흡수가 되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 하라고 그랬죠? 해 질 때. 아직 해 떠 있습니다. 지금 하시면 안 돼요. 해 질 때 하시는 게 흡수도 좋고 효과도 좋고 일소 피해도 방지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아무튼 땡땡이 언니야 거 찬바람 불 때 데려가세요.
그렇게 지금 봤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그 노란색 부분이 요쪽이에요. 여기. 근데 지금은 여름이다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는데, 요 부분하고 가을 되면은 다시 또 이뻐질 겁니다. 요쪽에 하워이시아도 요쪽 잠깐만, 지금 한 80% 이상이 뿌리가 없네, 가만 보니까. 새로 수입이 돼서 입고된 애들이라 뿌리가 없습니다. 구매를 하시더라도 뿌리 없는 거는 저희가 뿌리 내린 다음에 발송해 드리고, 그동안 문제 생기면 제가 알아서 교환을 해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벚꽃 황금을 보시면 4개 애들 탱탱한데 여기서 다 말려 있죠. 얘네들이 이제 새로 수입된 애들이고, 이렇게 좀 보석같이 느껴지죠. 야들야들한데 지금 장마 거치고 뜨거운 땡볕 거치고도 이렇게 탄력 있게 자라는 거 보니까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생긴 게. 어이, 괜찮아, 쓸만해. 이것도 똑같아요. 하워시아 저희는 뭐 전용 뭐 그런 개념보다 2번 배합토에 똑같이 2번 배합토에 식재한 겁니다. 아주 광이 잘 나죠? 통통하니. 하워시아도 고온기에는 살짝 좀 쉬었다 가게 그렇게 키우시는 게 좋아요. 자, 이쪽 코노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게 뭐냐면, 언제 분갈이 했지? 5월 16일 날 분갈이 했습니다. 빨간 거 꽂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코노용을 하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빨간 거 꽂혀 있는 게 2번 배합토고요. 빨간 거 없이 그냥 있는 게 코노용이에요.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차이가? 알라툼이에요, 알라툼. 알라툼이 약간 난이도가 있죠. 쉽게 죽는 건 아닌데, 저희 거는 거의 이제 7년차 되는 거라 애들이 죽을 애들은 뭐 다 죽었죠.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주둥이도 잘 나오고 아주 빵빵하게 통통하니 그냥 쏴라 있죠. 요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코노용이 나쁘고 그게 아니라 그냥 2번 배합토의 식재에도 크게 못 느낄 거예요. 코노용은 아무래도 저우토 비중이 좀 많아요. 저우토 비중이 좀 많고,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셔서 제가 그 저우토 비중을 좀 높인 건데, 사실 큰 차이를 아직까지는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건데, 지상부를 보고 잎을 보고 물을 주기 때문에 2번 배합토에 심던, 코노 전문 용토에 심던, 어차피 물이 고플 때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실질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땡볕에, 그 다음에 5월 16일 날 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5월달 좀 뜨거워지면 잘 안 하시잖아요. 5월 16일 날 건드리고 분갈이 다 하고 땡볕에, 그리고 장마에 다 거친 애들인데, 요 정도 컨디션이면 상당히 괜찮죠. 그래도 나는 코노용 주세요 그러면은 말씀하세요. 그걸로 보내드립니다. 요즘에 그냥 껍다구 까느라고 색감이 살살 돌죠. 색감이 돈다는 거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이고, 요맘때 잠을 잘 듯 말 듯 하는 계절이라 코노 애들이 색깔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쯤이 코노, 우리가 키우는 코노 품종의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정확한 색감이 나오니까. 스트레스는 받기는 하지만 요 색감이 나오니까 요맘때는 색감을 보시려면 껍다구로 조금 벗겨주셔도 좋습니다. 숨죽이게 키우라는 거는 탄력 강도를 살짝 주름이, 코노 리토스는 살짝 주름이 져도 괜찮고요. 얘네도 중간잎 기준으로 살짝 말랑하게. 요 줄리아 군생도 엄청난 대품이죠. 초창기부터 보셨던 분들은 저거 또 나와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수년을, 십몇 년 됐어요. 줄리아가 수입될 때부터 데리고 있던 애라, 여기 보시면 줄기 보시면 완전히 고목이죠.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완전히 늙었는데 얼굴 보세요. 20대잖아, 20대. 땡땡하죠. 고목인데도 이렇다는 거는 컨디션이 완전히 좋다는 거죠. 물론 요 잘랐을 때 오래된 식물이기 때문에 깨끗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컨디션을 보여준다는 거는 원활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똑같아요. 다른 애는 아니야. 2번 배합토 똑같이 심었습니다. 근데 윤석은 워낙 고목이라 노화된 잎에서 이렇게 발생이 될 때는 약제 처리 똑같이 하고요. 제가 대사활성제를 조만간 한번 좀 줄 거예요. 너무 좀 탄력이 떨어지면. 근데 지금은 터질라고 해가지고 좀 불안할 정도로 빵빵해. 왜, 여러분들 그 느낌 아시죠? 다 이게 오래 키워보신 분들 되게 막 빵빵하다가 어느 날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하시는 거는 살짝 숨이 죽었다는 그런 표현에 맞춰서 키우셔도 좋습니다. 이쪽 아데니움이 요즘에 동네 매장에서는 엄청 잘 나가거든요. 이 아데니움이 요맘때 고온기는 즐기긴 하는데, 그래도 얘는 우리나라의 고온다습에, 그리고 열대야에는 우리나라의 기준에 있는 다육식물은 특별하게 내가 뭐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않는 이상
살짝 쉬었다 가는 게 좋다. 근데 애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요거 제가 좀 늘려놓으려고 했는데, 드론산대문 글로보섬, 드로산대문 글로보섬. 좀 외웠다가 또 까먹을 뻔했네. 요거 안 민감하대요. 맨날 물 퍼주고 있어요. 이거 되게 잘 자라. 요거는 제가 좀 몇 개 증식시키려고 조금 따로 빼놔야 되겠습니다. 요거 이뻐요. 사탕나무. 탕후루라며, 탕후루. 요 파키포디움이 그때 갖고 올 때, 지금 얘는 괜찮은데, 요게 그때도 좀 그랬거든요. 여기 조금 메롱인데 느낌이 살짝 다이어트가 됐어요. 배가 좀 홀쭉해. 물론 이제 뿌리를 거의 다 걷어내고 분갈이를 했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컨디션이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물을 너무 적극적으로 주면 안 되고, 이게 살짝 만지면 말랑말랑해요. 그렇다고 맨날 이렇게 만지지는 마시고. 그래도 고온기 잘 버티거든요. 파키포디움 애들도 잘 버티긴 하는데, 요게 안 펴질까? 요건 가을까지 조금, 요럴 때는 좀 천천히 좀 지켜보셔야 돼. 괜히 확 했다가는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아래서, 지하부에서 썩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처음에 좀 그랬어. 제가 모양 보고 그냥 요 삼각형 모양하고 이게 새끼 북걸레 그것 때문에 갖고 왔는데, 조금 요 중에서 아리까리해요. 아리까리. 라울은 진작에 단수 들어갔죠. 이제 온도 제대로 올라가면, 본격적인 이제 열대야가 들어가면 이 얼굴에서 반은 주저앉을 거예요. 반은 주저앉는데 똑같아요. 줄기 남아있으면. 얘도 10년이 넘었다고 그랬죠. 저랑. 올해 어떻게 잘 버티나. 얘는 분갈이 한지 요거 딱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상황 봐서 내년에 한번 해줄까?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주 큰 녀석입니다. 아주 큰 녀석. 라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물을 저희는,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5일에 한 번은 주는 것 같아요. 물을 5일에 한 번씩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합니다. 난이도 조절을 하고 식물 상태 보면서 하고는 있는데, 뭐 저라고 뭐 100% 관리가 가능하단가요? 못하지. 이런 증상이 보일 수도 있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증상은 겨울에도 나타난다. 자연스럽게 하엽이 지는 게 아니라 뭔가 물컹하고 아니면 한 방에 검게, 그런 증상. 그전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저는 가볍게 떼주고 맙니다. 가볍게 떼주고 그냥 기다리는 편이에요. 애들이 탄력 강도가 10입니다. 현재 10. 아무튼 천천히 한 8에서 7 정도 관리를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탄력 강도는 여러분들 소통하기 편하게, 깡깡하고 돌멩이다, 그거 10으로 보고, 진짜 완전히 접혔다, 그거는 0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짝 만졌을 때 말랑말랑하다. 지금 이 상태가 깡깡은 한데 힘을 줘서 이렇게 눌렀을 때 말랑거릴 정도면 거의 9에서 10에 가깝고요. 요런 느낌을 한 7에서 8, 7 정도 되겠다. 얘는 근데 커팅한 거예요. 제가 커팅해서 다시 꽂아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6월 달에 커팅했다고 써 있네요. 6월 달에 커팅해서 그대로 올려 놓은 겁니다. 여기는 선인장인데, 선인장도 조금 달라요. 보시면은 얘는 살짝 색감이 진하고 얘는 옅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거 고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색깔 이쁜 거, 얘는 뿌리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고, 얘는 덜 움직인다는 건데, 같은 조건인데 수입 들어오는 그 상품들은 부풀복이 좀 있어요. 뽑기 진짜 잘못하면 진짜 고생 많이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난 가을에 수입됐던 애들인데, 제가 흙을 좀 돋궈서 뿌리를 좀 밖에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물만 주니까 흙이 밑으로 꺼진 거죠. 그래서 뿌리 발달이 좀 천천히 됐는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은 다 좋아졌는데 일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입돼서 뿌리 내리는 애들은 조금 들쑥날쑥한 게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파종하고 우리나라에서 관리가 된 거는, 아니면 수입 들어온 지 뭐 1년 이상 넘었던 거, 그런 애들은 이렇게 완성이 된 형태로 들어오다 보니까 밸런스가 뭉개짐 없이 일정한데, 수입 들어오는 거는 관리 과정에서 편차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인장도 마찬가지, 똑같이 2번 배아토 그대로 식재를 한 겁니다. 이 목단 포함해서. 엊그제 그 땡땡이 언니, 목단은 너무 말렸어요. 근데 말리셔도 돼. 모를 때는 말려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화목단 컨디션 엄청 좋죠. 가격도 괜찮습니다. 화이트 슬로아니아 클라사, 이거 지금 희귀 식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희귀 식물. 요것도 살짝 굶겨 가시면서 키우시는 게
좀 좋아요. 얘랑 저 미기우티누스 그쪽 계열도 고온기에는 조금 쉬었다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공룡 꼬리 등껍질처럼 생겼죠? 아주 재미있는 식물입니다. 투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실생 애들은 그렇게 빨리 안 무너져요. 쉽게 안 죽어. 근데 수입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그쪽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단 제 생각엔 한 4배 빨리 키울 거예요. 아무래도 연중 키우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조금 뽑기 진짜 잘못하면 무너지는 거 있는데, 우리나라 투구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대신에 이제 분갈이 하시고 물을 주실 때는 뿌리가 완전히 회복이 됐을 때,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한 2주 정도까지 기다려서 조금씩 적셔 주셔도 괜찮아요. 뜨거운 기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는 보이투구. 와, 공자환이 꽃이 피네. 여러분들 공자환은 많이 못 들어보셨죠? 요거 나이로 따지면 이것도 우리나라 실생이니까 제가 데리고 있던 시간만 해도 십몇 년이야. 거의 제 생각에는 20년 키웠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장 조건이 뭐 겨울에도 좀 따뜻하게 받쳐주면 더 키울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하우스가 0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장 위주로는 관리가 안 됩니다. 노란색 꽃이 아주 이뻐요. 아무튼 선인장도 똑같이 심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하도 막 질문하면 뭐 어떻게 막 하셔서 제가 지금 정리할 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흙에 따른 그게 없어요. 거의 없어,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상부를 보고 잎과 줄기를 보고 물을 주기 때문에 건더기 적당히 넣으시고 너무 이것저것 넣지 않으시고 그냥 관리하시면 됩니다. 어제 라이브 때 제가 마사 마무리, 이게 6월 1일 날 이게 새끼손톱보다 더 작은 화분에 어떻게 심어요? 그 영상 있잖아요. 쑤셔 넣어요. 그냥 쑤셔 넣는 거야. 아이고 6월 달에 심었기 때문에 완전히 자리는 못 잡았는데 얘도 거의 새끼손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여러분들이 얘를 보신 것만 해도 기본 4년 됐죠. 4년 됐죠. 제 기억으로는 한 7, 8년 키운 겁니다. 요 화분에서. 얘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2cm 짜리 화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재형. 요렇게 된 섬. 요것도 똑같이 2번 배합토에 식재를 했고 14, 5년째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2번 배합토에 식재를 했다는 게 2번 배합토 수준이 있고요. 2번 배합토가 있어요. 매장용은 2번 배합토처럼 세팅하면 망해요. 그 재료로 그대로 망하는데, 지금 제가 2번 배합토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판매용이 2번 배합토니까 2번 배합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장용은 그렇게 세팅하면 망하기 때문에 일부는 완전히 2번 배합토를 식재한 것도 있고 대부분은 2번 배합토 수준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요거 보시면은 뿌리가 뚫었죠? 돌멩이 뚫고 여기로 나와 있습니다. 된섬. 요거 다 제 거예요. 가격 물어보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오시잖아. 이거 어떻게 팔아? 자, 여기 에오니움은 이제 판매된 거 일부 있고 수입 들어온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막 잎 진짜 많이 떨어질 거예요. 본격적인 이제 고온기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이제 가볍게 그래서 조금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했고, 나머지도 이제 슬슬 나 여름이야, 나 잘 거야, 야 이제 물 오버하게 주지 마, 시원하게 안 해줄 거면 딱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뿌리 세력이 진짜 좋은 거는 이렇게 완벽하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더라? 레인로스터? 가격도 괜찮고요. 45,000원. 이런 거 쓸만하죠. 선물용으로 본인애가 에오니움이 진짜 잘 나가. 나머지도 이제 슬슬 나 잘 거니까 조금 좀 내비도 약간 그런 이제 표정을 하고 있죠. 좀 느렸지만 똑같아요. 배합토도 똑같이 2번 배합토 수준으로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당임금인데 요 모양 됐어요. 이 모양 됐어. 요게 한 5년을 키우다 보니까 꽃이 막 올라오네. 요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축구장 6개 정도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줄기만 해도 엄청나게 굵어요. 그런데 한 5년째 키우다 보니까 가운데서 막 꽃이 여러 개 올라오는데, 잘라도 또 꽃이 오고 잘라도 또 꽃대 나오고 막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얘가 좀 엉망이 됐습니다. 지금 고민 중인데 이거를 차라리 뽑아서 느려서 심을까. 근데 꽃이 또 나올라나? 좀 아까워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얘가 원래 그런 체형인가 봐요. 수년 오래 키우면, 예전에도 제가 다임금을 최대로 키워봤잖아요. 그때도 조금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꽃이 막 나오는, 얘는 5년 키우면은 꽃대가 막 나오나 봐요.
그래서 얘가 좀 많이 헝클어졌어요. 예전 모습하고 비교하면은 망가졌죠? 어쩔 수 없어요. 꽃이 나오다 보니까 요 줄기가 마를 거 아니에요. 꽃이니까. 그런데 커팅 위에 생장점을 잘라냈으니까 호르몬이 옆으로 분비가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잎눈이 트곤 있는데 얘가 꽃인지 잎인지, 만약에 잎이다 그러면은 더 살겠죠. 버틸 건데, 제 기억으로는 꽃에서 생긴 요 새끼들은 나중에 결론은 아웃되더라고. 얼굴은 남는데 요 꽃대였잖아요. 꽃대로 요 몸통은 꽃으로 이제 천천히 소멸이 돼가고, 일반 줄기랑 다르게 그냥 빈 껍데기로 남고 새끼는 나중에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했어요. 몸에 밀가루만 잔뜩 묻었네. 나머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대품의 현재 컨디션 상태입니다. 애들이 아주 빠방하고 탄력 강도가 9에서 10이고요. 가야도 아주 깔끔하고요. 현재는 탄저병 증세는 빵인데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워낙 뒤에 바로 붙어 있어 가지고 항시 불안해. 요거는 뽀니네지 교배종 루나, 잎이 상당히 넓죠. 잎이 아주 넓은 한엽폼입니다.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잎이 괜찮습니다. 레드불이 저번에 예전에 옥천 언니가 얘가 왜 이렇게 됐어, 새끼가 막 이렇게 나면서 이렇게 또 돼요. 네, 레드불도 지금 탄력, 얘는 완전히 망치네, 망치. 오씨, 완전 망치야. 이거 한 석 달 굶겨도 될 것 같아요. 새끼까지 달고 있는데 겁나 땅땅해요. 자, 이쪽은 두들레야. 얘는 아마 제가 새로 분갈이를 해서 사엽지는 게 속도가 느리고, 요것들은 분갈이를 안 했거나 물이 덜 들어갔겠죠. 그래서 빨리 휴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해조류라든가 아니면 뭐 대사성 이제 퍼펙트톱 그런 거를 주셔도 움직일 수가 안 움직일 거예요. 지금 이 온도에서는 그냥 재워주시는 게 좋고요. 9월 달에 찬바람이 불 때 그런 거를 섞어서 주세요. 섞어 주시면 깨어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 파키피덤은 컨디션이 또 아주 좋네. 겁내 빵빵하게 잘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이번 배합대로 그대로 식재를 한 겁니다. 녹기란 보시고 깜짝 놀라시죠? 이게 영상에서는 아마 가늠이 안 될 건데 드럼통보다 커요. 드럼통 있잖아요. 왜 도라무통 드럼통보다 크고, 야가 한 8년, 9년, 10년 됐나? 분갈이는 제가 6년 됐나? 그냥 요런 군생이에요. 자연군생. 물론 이제 뭐 움직이거나 뭐 하다가 떨어진 애들은 있을지언정 괜찮습니다. 컨디션도 아주 괜찮고, 요 분갈이는 포기해야죠. 그냥 요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 한 몸이라 확실히 오래된 줄기는 분명히 이렇게 손상이 되는 줄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100% 컨디션을 유지하기는 힘드니까. 근데 아무튼 잘 살고 있어요. 여기도 이쪽으로 가는 애들은 조금 안 좋은갑다. 이렇게 보시면 정상, 조금 비정상. 그래도 봤네. 여기 끊어졌네. 움직이다 끊어졌던, 뭐 녹던, 여기 이렇게 이상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제거를 해주시고, 녹기란도 이제 슬슬 굶겨야죠. 이런 거는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식물원 가야 되는데, 이 좁은 매장에서 왜 이렇게 있는지. 그래서 보통 초보 언니아들이 주문하시는 게 이제 2번 배합토 완성형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촉촉하게 딱 이 느낌으로 관리하세요. 저희가 숨구멍은 뚫어놓고 그대로만 보관하시면 되고, 8리터예요 8리터. 두 박스라네. 한 박스에 2개 들어가고 16리터죠 키로수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부피 단위로 화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벼운 자재들이라서 무게가 무겁진 않아요. 이제 촉촉해서 약간의 무게만 있을 뿐인데 건조가 되면 상당히 가볍습니다. 보시면은 한 30% 정도 피트모스가 들어있고, 나머지 건더기, 저곡토라든가 일본산 자재 그거를 활용한 것이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두시기 바랍니다. 가끔 어느 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은 흰색의 곰팡이가 필 수 있어요. 흰색 솜사탕 같은 거, 그거 여러분들 뭐 일부러 제거를 하거나 뭐 버리거나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얀색의 곰팡이는 방성균 형태의 곰팡이는 좋은 균이에요. 일부러 없애려고 막 뭐 뿌리거나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피기는 어려워. 왜냐면 그 온도라면은 더 따뜻하고 수분이 더 많아야 되는데 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섞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거는 나 좋은 균이에요, 이 안에 좋은 미생물이 많아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카더라가 아니라 제가 데이터 보여드리죠. pH랑 EC랑 유용미생물, 그 다음에 유해 선충까지 실제로 검사해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사용 중에 나온 데이터 값이에요. 보통 의뢰를 할 때 이게 얼마나 오래 유지가 되나 한 1년 전으로 사용을 하던 식물의 그 시료 자체를 검사를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몰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저렴하고 효과 좋은 거는 EM 쓰세요. EM을 발효를 해서 물을 줄 때 넣으셔도 좋고, 양분의 목적에서는 비싼 거 쓰지 마시고 12월 메이트 그 저기 8,000원짜리 있죠? 12가지 영양 들어간 거 1년 지나서 그거 솔솔 뿌려주시면은 딱 좋습니다. 실용적이게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요거는 2번 배합토고요. 요거는 1번 배합토죠. 요거는 이제 나만의 방식으로 건더기를 섞으실 분 똑같아요. 방법은 요게 30% 들어가고 3삽 건더기를 7삽 넣으시면 됩니다. 얘는 7리터로 포장이 되어 있고 한 박스에 2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 2번 배합토에 들어가는 재료 30%가 들어가는 피트모스, 요건 10리터 포장이고 한 박스에 3개 들어가죠. 요것도 많이들 활용하십니다. 특히 이제 키핑장에 이제 매니아 언니아들 본인들이 좋아하는 재료 섞는 건데, 제가 이것저것 넣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펄라이트, 그다음에 휴가토, 저곡토 요 정도만 넣으셔도 돼요. 너무 가볍다 싶으면은 마사 일부 한 10% 정도, 한 삽 정도는 마사 정도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그대로 그늘에 보관하셨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주의 아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영양 넣지 마세요. 뭐 분변토라든가 개인이 사용하는 탭이라든가 뭐 다른 영양제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사용을 안 하시면 딱 뽀은이네 집 스타일로 딱 됩니다. 그 정도의 컨디션만 유지하고 싶으시면은 안 넣으셔도 좋아요. 이것저것 넣으시라고 만든 게 아니고요. 딱 요 상태입니다. 제가 피트모스로 활용하는 목적은 수천 년 수만 년 부숙화된 이끼죠. 그래서 변질이 잘 안 되고 우리가 영양을 줬을 때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해서 약간 영양을 보듬어 주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목적은 다른 걸 떠나서 변질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배합토, 2번 배합토 똑같이 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가 30%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시고, 식빵 느낌, 요걸 닦아서 손가락으로 딱 찍으면 아침에 갓 나온 식빵의 촉촉한 느낌, 그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아니 근데 여름에 분갈이하면 안 좋다면서요. 좋을 것도 없는데 나쁠 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뭐 제일 좋은 거는 봄 가을이죠. 봄 가을인데, 지금 내가 만일 뭔가를 건드려야 된다면 건드려서 관리하는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뿌리를 제거를 하고 잘랐을 때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물이 들어가면 어떠한 배합토든 진짜 잘못됐을 때는 물을 수가 있어요. 어떠한 흙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잘랐을 때 그 상처로 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분갈이를 하실 분들은 그냥 심어 놓고 물 주는 텀을 길게 잡아가세요. 그런데 안 민감한 식물들은 그냥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킬이 좀 쌓이면 어떠한 식물들은 민감하지 않더라, 야 그냥 물 줘도 잘 살던데, 99%는 그래요. 실제로 99%는 그런데 그 1%가 내가 진짜 아끼는 식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이 좀 쌓일 때까지는 안전하게 관리하시고자, 그래서 천물을 조금 늦게 주시라는 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와, 이제 매미가, 얘네들이 7월 달에도 울었잖아요. 원래 8월 달에 울어야 되는데 엄청난 땡볕이었잖아요. 본격적인 매미 시즌이 왔습니다. 키핑장 다니시는 분들도 해치고 다니시고요. 너무 무리한 활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미가 잘 자라서 제가 지금 후회가 몇 개가 되는데, 얘를 왜 제가 여기다 심었을까? 이쪽으로 바짝 붙여서 원래 계획이 테두리로 갈 건데 내가 왜 여기다 했나 지금도 생각이 좀 그런데, 얘를 이쪽으로 유인해서 이쪽으로는 장미 울타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다육이 안 팔아먹고 또 뻘짓을 하는 그런 핑크 장갑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참 배합토 안에 뭐 칼슘이나 약재나 기타 같이 들어가니까 주문서 드시면은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